안녕하세요, 다라입니다. 근간에 와서 저는 관상용으로 스마트 가습기 겸 분수 수도관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만, 이와 유사한 DIY를 해보실 분에게는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사용된 부품의 설명과 함께 나름대로 구상해서 만든 회로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본 내용의 영상을 대충 널뛰기 시청을 하신다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혹시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영상을 빠짐없이 시청을 하신다면 필요에 의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DIY에는 워터펌프나 LED 등의 기타 부품은 아날로그 방식으로 단순하게 전원을 바로 연결하여 사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작동은 되겠지만, 이왕에 만드는 것을 스마트 스위치와 기타 몇 가지 부품을 추가하게 되면 좀 더 자신의 용도에 맞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외형상 겉으로 보이는 재료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부터 보면 스티로폼 박스 큰 것은 수도관의 물탱크용입니다. 그 아래 작은 스티로폼 박스는 물을 사용하는 DIY이기에 전기 전자 부품과 아답터 등이 물에 취약한 관계로 전원부 박스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그 아래는 물탱크용 스티로폼 박스를 사각으로 뚫고 그 공간을 메꿔서 수족관 내부의 투시용으로 사용되는 투명 폴리카보네이트를 수족관의 투시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페트병을 1500ml짜리 2개와 500ml짜리 5개의 물통을 분수대에서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수류통으로 사용했고, 일회용 냉면 그릇은 분수대에서 나오는 물 받침대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페트병은 물론 냉면 그릇을 투명으로 사용한 것은 용기 바깥쪽에 LED를 붙여서 LED 불빛이 안쪽으로 비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는 용기를 감싸서 마치 돌 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함이고, 또 백색 페인트는 시멘트가 발려진 그 위에 약간의 흰색 무늬를 넣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바니쉬는 거친 시멘트 부분을 매끄럽게 코팅 처리를 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아래의 자갈과 인조 잔디 그리고 인조 식물은 약간의 장식용으로 사용했으며, 이 외의 기타 부자재로는 페인트붓 그리고 접착과 방수용으로 실리콘이나 글루건 등을 이용했습니다. 이 화면은 페트병을 글루건으로 모두 이어붙이고 용기의 테두리에 RGB LED를 전방향으로 감싼 다음에 시멘트로 도포하고 건조시킨 이미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LED 연결선이 보이는 것입니다. 각 페트병마다 붙어있는 물줄기관은 페트병을 납땜 음두기로 구멍을 낸 다음 수정 모터용 호스를 적당 크기로 잘라서 끼우고 글루건으로 접착하여 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류통과 수소통의 합치한 모습과 분리한 이미지이며, 아래쪽의 하얀 박스는 전원부의 회로가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작업 과정을 촬영한 영상의 메모리 카드가 오류가 있어서 작업한 영상을
미처 보여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작업 과정은 유튜브에서 스티로폼 분수 만들기 또는 시멘트 분수 만들기 등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작업 과정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그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기의 내부에 사용한 재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산 분수는 수조 탱크에서 수중 펌프 모터의 힘에 의해 뿜어져 나오는 물을 우산 분수 형태로 보여주는 부품이며 상단의 헤드 부분은 좌우로 돌려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을 조절하면 우산 분수 모양의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조 탱크의 물을 우산 분수기까지 끌어올리는 수중 펌프 모터인데 이것은 힘이 너무 세거나 약해도 안되는 적당한 힘을 가진 펌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물탱크 바닥에 있는 수중 펌프 모터의 출수구에서 분수기 헤드까지의 높이가 대략 0.5m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4W 펌프의 스펙에서 최대 물 높이가 0.6m인 것을 확인하고 이 제품을 구비하고 설치를 해봤으나 물을 채 뿜어 올리지도 못해서 일단은 실패를 하고 또다시 10W 제품의 최대 물 높이인 1m짜리를 구비하여 설치를 해보니 적당량의 물이 분수대 헤드 쪽으로 뿜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험에 의하면 분수 만들기나 폭포 만들기는 수중 모터의 적정한 선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를 비춰보면 필요 물 높이가 0.5m인데 이것은 2배인 1m 정도의 최대 물 높이가 되는 수중 모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수중 모터의 구비는 최대 물 높이의 스펙을 참고하여 필요 물 높이의 2배 정도는 되어야 원하는 분수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중 모터 호스인데 이것은 수중 모터와의 별매 제품으로서 모터의 기종에 따라서 출수구의 직경에 맞는 것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수중 모터의 출수구의 직경은 구매할 제품의 스펙에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플로트 스위치로 이것은 수직으로 수조 탱크 내의 임의의 일정 부분에 고정시켜서 사용하면 되는데 수위의 높낮이에 따라 물에 뜨는 부표가 상하로 변하면서 스위치 접점이 붓거나 떨어지는 것으로 고수위 또는 저수위를 감지할 수 있는 부품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수중 모터나 안개 발생기는 수위가 낮아져서 물에 잠겨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작동이 지속될 경우 과열로 인해 부품이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수조 탱크의 수위가 적정량보다 낮아지면 플로트 스위치가 작동이 되어 자동으로 수중 모터나 안개 발생기의 전원을 차단하여 작동을 멈추게 하는 안전장치의 부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트 스위치의 디폴트 값은 부표가 내려가 있을 때 스위치가 붙고 올라가 있을 때 스위치 접점이 떨어져 있어서 제가 사용할 용도와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부표 아래쪽의 와샤를 뽑아내고 부표를 반대로 뒤집어 끼우고 다시 와샤를 체결하게 되면 부표가 내려가 있을 때 스위치 접점이 떨어지고 올라가 있을 때 접점이 붙게 하여 디폴트와는 반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체의 회로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플로트 스위치의 스펙에서 보면 최대 스위치 전류가 0.5A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의사항으로는 이 스위치로 무한화 펌프를 직접 차단하면 용량 초과로 접점이 소선되어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호 제어용으로만 이용하고 리레이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안개 발생기인데요. 이것은 초음파 가습기에서 사용되는 진동자와 같은 것으로 물을 분해하여 안개처럼 내뿜는 것으로, 여기서는 DC 24V로 작동되며 진동자의 둘레에 방수 LED가 있어서 여러 색상의 불빛으로 가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물을 전기처럼 뿜어내어 가습기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 다음은 기포 발생기 모터인데요. 이것은 DC 12V로 작동되며 일반적인 덩치가 큰 기포 발생기를 쓰지 않아도 이 작은 기포 발생기 모터 하나로 에어 분배기와 연결하여 에어 분사기인 콩돌에서 많은 공기방울을 뿜어내는 것과 수중 물레방아까지 돌려서 물의 흐름을 만드는 수조 탱크 내의 수중 인테리어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기포 발생기 모터를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의 RGB LED는 다양한 색상의 불빛을 연출하는 LED를 수류통의 용기 외벽에 부착하여 분수와 미니 폭포의 가시적인 인테리어로 사용했으며, 특히 여기서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RGB LED를 방수 코팅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원부에 사용된 부품의 설명입니다. 먼저 왼쪽 상단은 와이파이 스위치인데요. 여기서는 스마트라이프 앱을 지원받는 스위치이며 AC 220V의 전원 입력단에 일반 아날로그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와이파이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별도의 타이머가 필요 없이 이 부품 자체의 기능에 있는 GPS 타이머를 사용하여 지정 시각에 따라 메인 전원을 ON 또는 OFF를 시킬 수 있고, 늦은 밤에서 아침 일출 시간 전까지의 작동은 자동으로 멈추게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음성으로 작동 전원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의 와이파이 모션 센서와 함께 연동이 되어 특정 시간을 지정하여 그 시간 내에서는 인체 감지가 되면 지정된 시간 동안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와이파이 모션 센서도 연동을 위해서 스마트라이프 앱을 지원받는 제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의 LED 시그널 스위치인데, 이 스위치는 1번과 3번 단자에 AC 220V 전원을 연결하면 스위치 ON 시에는 시그널 LED가 켜지고 스위치 OFF 시에는 시그널 LED가 꺼지는 일반적인 LED 시그널 스위치로 ON 또는 OFF 되는 1번과 2번 간의 접점을 스위치로 사용합니다. 이 스위치는 수중 모터의 수동 스위치로 평시에는 항상 ON 되어 있으나 만일의 경우에 회로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전체 전원을 끄지 않고 수중 모터의 전원만 수동으로 차단하여 물만 펌핑되지 않게 하여 회로에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회로의 이상 유무를 체크할 때 사용할 일종의 정비용 스위치입니다. 다음은 우측 DC 12V용 리레이는 앞서 말씀드린 수위 감지를 하는 플로트 스위치의 접점 용량이 부족할 것을 우려해서 접점의 개폐 신호를 받아서 리레이가 대신해서 수중 모터 등의 부하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리레이 결성과 작동은 그림과 같이 3개의 핀이 있는 양단에 극성 관계없이 DC 12V 전원이 연결되면 떨어져 있던 접점인 컴과 NO 접점이 붙으면서 ON되고 12V 전원이 차단되면 붙어있던 접점인 콤과 NO 접점이 떨어지면서 OFF되어 스위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리레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 이전 영상의 아래 더보기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분수 가습기 전원 회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전원부 부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흐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머 작동이나 음성 또는 스마트폰의 원격 작동이든지 간에 입력단의 와이파이 스위치가 작동되면 AC 220V 전원이 상단의 DC 12V 아답터와 하단의 DC 24V 아답터 두 곳의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DC 12V 아답터의 출력인 DC 12V를 공급받은 우측 상단의 RGB 컨트롤러는 작동되어 RGB LED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RGB 컨트롤러와 RGB LED 사이의 4개의 선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상단의 3개의 선은 위에서부터 RGB의 순으로 레드, 그린, 블루의 약자로 각각의 플러스 전원선이고, 제일 아래의 한 개의 선은 공통의 마이너스 전원선인데, 여기에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전원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트롤러에서 제일 위의 R에 플러스가 공급되면 빨간불이, 두 번째의 G에 플러스가 공급되면 녹색불이, 세 번째 B에 플러스가 공급이 되면 파란불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컨트롤러의 작동 상태에 따라서 불빛의 색상이 RGB로 바뀌어 가면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RGB의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이 역시 저희 이전 영상의 RGB LED에 관한 2편의 영상을 아래의 더보기에서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좌측 상단의 수중 모터의 수동 스위치는 회로상에는 꺼내진 상태이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스위치는 회로 정비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연결된 상태로 되어 있으며, 중앙의 플루트 스위치도 물탱크의 수위가 지정 수위 이상이면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 아답터에서 12V 전원이 인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릴레이 1은 컴과 NO 접점이 붙어서 수중 모터가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플루트 스위치와 릴레이 사이의 LED는 여기서는 3파이의 작은 LED인데 수조 탱크 정면에 위치해 있고, 이것은 플루트 스위치가 붙어 있을 때 켜지고 지정 수위보다 저수위일 때는 꺼지는 수위 감지 LED로만 작동이 됩니다. 다음은 하단의 릴레이 2 역시도 플루트 스위치가 붙어 있으면 DC 24V 아답터에 AC 220V 전원이 인가되어 출력에는 DC 24V가 공급되고, DC 24V로 작동되는 안개 발생기가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물탱크의 수위가 낮아져서 플루트 스위치가 떨어지게 된다면 DC 12V 아답터에서 오는 전원이 차단되어져 수위 감지 LED도 꺼지고 릴레이 1과 릴레이 2의 접점도 떨어져서 수중 펌프나 안개 발생기도 작동이 멈추게 됩니다. 다음은 우측 하단의 기포 발생기, 수족관 LED, 수류통 LED는 플루트 스위치나 릴레이의 연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DC 12V 아답터에 전원만 공급되면 항시 작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좌측 하단의 와이파이 모션 센서는 회로와의 별개로 무선 연결 상태로 와이파이 스위치와 연동된 조건 설정으로 와이파이 스위치의 작동을 트리거하게 되는데, 모션 센서의 약 3에서 5m 내 전방에서 인체 감지가 되면 5분 동안 운수 가습기가 작동되도록 이미 설정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와이파이 스위치와 몇 개의 부품의 조합으로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사용자의 용도와 기호에 맞게 아주 편리하게 스마트한 DIY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